그렇게 문의 전화가 오신 분들은 기본적인 신뢰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이제 광고, 매물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전화를 했을 때는 전혀 신뢰감 제로. 왜냐면 매물 정보 뭐 방이 몇 개고 욕실이 몇 개고 뭐 가격이 얼마고 어떠한 조건입니다에 대한 것만 보고 문의를 하는 거지. 그 중개사가 어떤 중개사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느낌의 사람인지를 전혀 모른 채 뭐 알 수가 없죠.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전화 걸기 때문에 전화하는 사람도 마음의 부담이 되지만 전화 받는 사람도 신뢰감을 쌓아가는 작업들을 뭐 전화로 하든 뭐 상담을 오셔서 사무실에서 말씀을 나누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시간과 노력. 왜냐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손님께 의뢰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전화문의 한번 왔다고 해서 집을 내가 계약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손님이 다른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블로그를 제대로 써놓으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문의 전화를 했을 때는 일단 그 중개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전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감이 없으면 전화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블로그 글에서 읽어보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중개에 있어서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화를 하죠. 부동산 전문가라는 인식 그리고 신뢰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전화를 해요. 그랬을 때 상담을 할 때 그런 초반에 필요한 신뢰감을 쌓아가는 시간들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본론적인 얘기만 할 수가 있는 거고 묻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중개사님도 그렇고 서로 대화를 오고 갈 때 조금 덜 중요한 얘기들을 건너뛰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이미 가장 중요하지 않은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블로그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하는 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팁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키워드를 몇 개씩 넣어야 된다, 뭐 어떤 거는 제어라, 해시태그는 뭐 어떻게 해라, 글은 어떻게 써라, 이미지는 어떻게 넣어라. 다 좋은 말인데 진짜 중요한 핵심은 제가 수년 동안 부동산 블로그로 먹고 살아본 결과 그 내용이에요. 내용, 콘텐츠. 손님이 필요한 정보를 혹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녹여낸 글들. 그런 포스팅 하나 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20분? 아니에요. 더 걸려. 정말 포스팅 하나 제대로 쓰려면은 1시간, 최소 1시간 이상이에요. 1시간, 2시간? 뭐 넉넉 잡고 2~3시간. 그러면 글이 하나 나와요. 와, 그럼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쓰나라는 생각 들죠? 쓰기 힘들어요, 사실. 그런 글을 정말 정성 들여서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정말 드물어요. 한 동네, 뭐 예를 들어 인구 뭐 3만 명이 보통 주민센터 하나 들어가니까 3만 명? 좀 한 5만 명 잡을게요. 5만 명이 사는 한 동에 있는 부동산이 뭐 몇십 개에서 많게는 몇백 개 되겠죠. 그 중에서 그렇게 블로그 포스팅에 정성을 들여서 현장감 있게 손님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블로그가 몇 개나 있을까요?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그런 블로그들은 많이 살아남겠죠. 특히 뭐 강남이라든지 뭐 서초, 반포 뭐 이런 쪽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 기존에 너무 잘하는 이제 블로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치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 내가 그 시간에 손님한테 전화 한번 돌리고 있지, 뭐 DM이나 한 번 더 보내지, 아니면 뭐 광고 매물이나 한 번 더 올리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잘 하지도 못하는데.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2~3시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제대로 한다면. 그냥 알려주는 대로 어디서 툭툭툭 해가지고 하면은 뭐 20~30분 만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글을 보고 과연 사람들이 전화를 하냐 이거예요.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손님이 바보도 아니고 뭐하러 그렇게 전화해요. 내 자산이 뭐 1~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죠. 뭐 몇억, 몇십억씩 들어가는 그 자산이 이동을 하는데 그걸 중개를 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그 블로그 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허접 수준이다. 정말 아마추어 수준이다. 문법이 틀리거나 맞춤법이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를 다 감안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부동산 중개 전문가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두 가지를 파악하는 데는 뭐 문법이나 문장이 물론 다 맞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쓰는 게 중요하고 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야 되고 뭐 클릭을 할 수 있게끔 클릭률을 높여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키워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약하면 키워드를 제대로 잘 쓰면은 내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는 거라 하더라도 뭐 수년 된 블로그 포스팅이 몇십 개 몇백 개가 되는 블로그보다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전제 조건은 글이 잘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키워드 전략을 잘 쓰면은 포스팅 했던 게 몇 개 되지 않았어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동산 전문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집 블로그, 여행 블로그, 뭐 리뷰 블로그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블로그는 일단 한 동네에서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매물이라고 하면은 그 매물 중 특정한 매물들로 경쟁을 하고요. 특정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아파트에 몇 동에 뭐 몇 호다라는 거 있으면은 그거 하나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돼서 뭐 거래를 할 때, 뭐 집이 필요하거나 집을 팔 때 검색해서 거기다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일반적으로 뭐 옷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 일일이 검색을 해보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뭐 차선이라도 노출이 되는데 그 글 내용이 너무 좋다. 글 제목이 내가 들어가서 꼭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글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정말 그 글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일 조회수가 일 방문자 수가 50회, 100회 미만이어도 전화가 와요. 우리는 뭡니까? 블로그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전화 받기 위한 거잖아요. 블로그 하나 두세 시간 들여서 썼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와요. 그거 보고 또 한 2, 3일 있다가 또 한 통이 와요.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된다 하더라도 전화가 와요. 잘 쓴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겁니다. 해도 할만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블로그 마케팅 업체들은 잘 모르죠. 알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블로그 포스팅을 수십 개를 써야 된다, 한 달, 두 달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실제로 해보면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 한 분도 지금 서초동에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포스팅 4개? 5개도 안 됐을 거예요. 일주일, 2주도 안 됐을 거예요. 했는데 노출이 되고 손님 문의가 전화가 왔어요. 실제로. 그분이 뭐 수개월 동안 또 수년 동안 블로그를 해왔나?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저희가 대행을 해가지고 써서 드렸는데 그거 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노출이 되니까. 페이지 뭐 10번, 뭐 12번 이런 것처럼 정말 저 끝에 누르고 해야 보이는 그런 정도는 사실 좀 클릭을 하기 어렵죠. 하지만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계속 네이버 검색 몇 번 해보고 거기서 윗단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정도까지 가겠죠. 그쪽에 좀 노출이 잘 되어 있으면은 클릭했고 글 괜찮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전화를 하죠. 물론 예전처럼 지금도 그 매물 광고된 그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N사라든지 뭐 Z사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문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긴 해요.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정말 좋은 고객이라고 하면은 그냥 찔러보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하면 다른 데 안 맡기죠. 왜냐면 이분들도 아세요. 고객 중에서 한 분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딱 컨택을 해 놓으면 그분이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 이 손님이 컨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공동중개로 이런 것들은 아세요.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한두 번 해보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자, 다시 말해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블로그는 꼭 하셔라.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블로그 안 하면 뭐 유튜브를 하시든지 틱톡을 하시든지 인스타그램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세요. 그런데 진짜 접근하기 편한 게 블로그라서 그래요. 유튜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영상 찍어서 저처럼 올려서 컨텐츠 뭐 쇼츠를 올리던 뭐 풀 영상을 올리던 올려서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연속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왜냐면 중개하시는 분 너무 바쁘니까. 두 번째는 글을 잘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팩트 위주로 전달을 하되 거기에다가 내 의견을 집어넣어서 하세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는 코멘트를 달아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누군가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저라도 그러겠는데 뻔히 나오는 정보들에 있어서는 큰 관심은 없어요. 워낙 뻔하니까. 근데 정말로 살아있는 정보들,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고 그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정보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뭐 시크릿 뭐 이런 거냐, 이건 아니고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당 주차 대수, 그리고 몇 시쯤이면은 주차장이 꽉 차서 들어오기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 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공인중개사분들, 특히 그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대충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키워드 전략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항상 좋은 계약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